여러분, 조국 흑서를 쓰신 분 알죠? 조국 흑서. 조국 백서가 김남국이라든가, 김어준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여러 사람에 의해서, 다섯 사람에서 쓰여지니까, 진중권 교수를 비롯한 진보학자들, 같은 좌파들입니다. 좌파 학자들이 다섯 명이, 진보학자들은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고, 대한민국의 탑 클래스들이고요. 이쪽은 뭐 탑 클래스인지 무슨 클래스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권력의 진보들입니다. 이쪽은 비권력 진보들입니다. 네. 진보가 아니고 비권력 좌파, 권력 좌파, 비권력 좌파. 네. 근데 여기에 조국 흑서를 쓴 분은 백서를 쓴 분들은 권력자들이 많고 보고 직간접적으로 권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쪽에는 소위 정의롭고 공정하다는 소위 진보의 가치, 본래의 가치를 정말로 하는 학자들이라든가 변호사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모여서 글을 썼습니다. 근데 조국 흑서가 날개도 팔려가지고 완판이 돼가지고 사러 가도 책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직접 저 서점에 지난 토요일 날 갔는데 사지를 못했습니다. 책이 없었어요. 큰 서점에 갔는데요. 그게 언제 책이 나오느냐 하니까 모르겠답니다. 네, 그럴 정도인데 이 책이 잘 팔린다는 것은 국민들이 책을 많이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출판계가 굉장히 지금 열악한데 이런 책이 그냥 완판이 나오자마자 다 완판돼 버렸다는 건 그게 뭘 의미합니까? 이 조국 흑서 거기에 쓴 기생충학 교수가 있습니다.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단국대 교수로 있는 그 서민이라는 교수인데 성이 서십니다. 이름은 민자 외자고요. 이분이 서민 교수가 딱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딱 보면 단언컨대 박근혜 정부 때보다 못해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분은 노사모를 했고 열렬한 노사모였고 노무현 지지자였고 또 이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이 다섯 명이 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서민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조국 흑서 필진인 서민당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글을 참 잘 씁니다. 이 칼럼니스트인데 이분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단언컨대 못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딱 액면 그대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단언컨대 못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난달 31일 KBS 라디오에서 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뭐 그런 게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출연해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상으로 못하는 정부가 나타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단언컨대 그렇다. 박근혜 정부 이상으로 못하는 정부가 나타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단언컨대 그렇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능한 데다가 게을러서 아무 일도 안 했다. 그래서 시스템대로 국가가 돌아갔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무능한데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보여서 오히려 더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 좋은 것이다. 무능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무능한데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보여가지고 오히려 더 안 좋다.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현 정부를 겨냥해서 기생충보다 못하다 했던 그런 말에 대해서는 기생충은 사람 몸에서 기생해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자기가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생충이 죽죠. 그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기생충은 죽어버리죠. 그래서 오래 살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 먹고 증상도 일으키지 않는 게 기생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현재를 거덜내고 미래까지 거덜내고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정부는 말이죠.
현재를 거덜낼 수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세금, 현재 국고를 갖다가. 근데 현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현재를 이미 거덜내고 미래까지 거덜내고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미래까지, 그러니까 미래에게 전부 넘겼다 이런 얘기죠. 이 서민 교수는 조국 백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국 백서. 이분은 조국 흑서의 저자입니다. 5명 5인의 공동저자 중에 한 분이 이 서민 교수입니다. 이 서민 교수는 뭐라고 했냐면 특권층은 다 내로남불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국 백서가. 조 전 장관 변호를 할 거면 잘못이 없다고 해야 하는데 조광조를 비롯해서 다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하니 김이 빠져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사건 개요를 설명해주고 검찰 주장을 반박하는 식으로 입체적으로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아니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손을 좀 봤으면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날 정도로 순엉터리였다 이런 얘기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한 조국 백서 필진이 거기 왔었습니다. 한 명이 최민희라는 어떤 여성 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데 비례대표 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민희라는 사람이 와서 거기서 좌파죠. 아주 순좌파, 여성 좌파. 네, 이분이 이 서민 교수가 기생충 연구를 하시다 보니 시야가 그렇게 협의해진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말을 딱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최민희라는 사람이 조국 백서 집필 이유에 대해서 2019년 8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이 너무 혼란스러웠고 그 혼란을 바라보는 국민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고 그래서 60년 만에 문재인 정부가 시도한 검찰개혁하고 그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검찰을 비롯해 각종 기득권의 저항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검찰개혁이 뭡니까?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죠. 검찰개혁은 내 말 잘 듣는 검찰로 만드는 게 검찰개혁 아닙니까? 이 정부가 원하는. 이 정부가 원하는 게 지금 이렇게 다 때려붓고 망가뜨리고 한 것이 검찰개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개혁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은 딱 두 가지입니다. 독립성, 중립성. 이 두 가지를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 이것을 해야 원래 개혁이 된 검찰입니다. 검찰의 목적은 그 두 가지입니다. 근데 윤석열 검찰은 바로 그걸 시도를 했습니다. 독립하려고 그랬고 수사의 독립. 그 다음에 이 수사를 갖다가 엄정하게 중립을 함으로써 이 권력에 이렇게 매몰되지 않으려고 했던 바로 윤석열 검찰. 지금 검찰총장이 동상이 되다시피 서 있습니다. 온갖 상처를 받고 그대로 또 버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버티는 이유가. 검찰총장 하고 싶었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달려가고 싶었겠죠.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향해서 달려왔던 그 검사들을 위해서 검사들이 지금 뿔뿔이 좌천되고 날아가고 해서 여기저기 다 터져 있는데 만약에 이 검찰총장이라는 이 상징성 윤석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을 바라보고 갔던 그 사람이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는 경우는 이 사람들에게는 권토중래라는 감정이 없어지고 정의가 이긴다는 감정이 없어지고 모두 좌절해버리면 이건 검찰이 정신적으로 다 황폐해지는 마지막 검찰이 되고 뿔뿔이 다 검찰은 와야 되지 않느냐는 검찰 때문에 이분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후진을 위해서 검찰의 조직을 위해서 또 그래서 이 다화를 할 때 요번에 이렇게 쫓겨가다시피 좌천하는 그 사람들하고 5명씩 코로나 때문에 회식은 못하고 검찰총장실에 불러서 차를 한 잔씩 하면서 시골 어디에 어느 곳에 가더라도 검사들 앞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많다. 억울한 사람들. 거기에 정의를 실현할 곳들이 너무 많다. 그 열정과 정의감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얘기한 것이 어저께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그런 검찰을 갖다가 검찰 입만 떼면 검찰개혁, 입만 떼면 검찰개혁.
지금 보십시오. 수사도 원래 검찰총장 7월 26일 날 임명장을 주면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히 처리하십시오. 수사하십시오. 청와대 우리 주변도 어디도 당도 그렇게 했던 분이 말과 행동이 생각과 달랐던 겁니다. 하지 않습니다. 몇 번 경고를 하고 조국 사태 때 몇 번 경고만 했지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대리인 기추미애가 검찰을 다 망가뜨려 놨습니다. 인사로 다 망가뜨려 놨습니다. 검찰청법에 있는 검찰 총장과 인사를 협의하는 것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때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이 수사지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검찰총장을 완전히 수사에서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다 어겨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검찰 개혁을 이 최민희라는 사람이 60년 만에 문재인 정부가 시도한 검찰개혁과 그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검찰을 비롯해 각종 기득권의 저항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사태 본질을 묻는 말에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조 전 장관하고 그 주체 가족의 도덕성 문제를 가지고 가능하면 작은 것도 크게 부풀리고 흔들어 가지고 검찰개혁을 흠집내려 했던 것이라고 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요? 최민희가요. 최민희입니다. 최민희 씨가요. 조국 백서 발간을 위해서 모금한 후원금 3억 원의 용체를 밝혀야 한다는 진중권 교수 강하게 했죠. 우리는 책 만드는데 500만 원밖에 안 드는데 너희는 3억 원 걷어가지고 2억 5천만 원 어떻게 했냐. 그 용처 밝혀라. 그건 후원금 아니냐. 밝혀라.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객관적 호기심이라기보다는 비난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의심된다. 당연히 세세하게 공개할 것이니까 걱정 말란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또 후속 작업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조 전 장관 일가의 그 재판을 둘러싼 언론 보도가 후속 백서의 대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알렸습니다. 이제 책을 계속 만들어낼 모양인데 책에 무슨 재미를 붙인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서민 교수가 얘기한 거 단언컨대 문재인이 박근혜보다 못해 라고 얘기했던 이 말이 귀를 쩡쩡 울리고 있습니다. 결론이 결론적인 얘기죠. 이 기생충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조국 흑서 집필진인 그 서민 교수입니다. 이분이 단 한마디로 주진우 앞에서, 주진우가 누굽니까? 친정부의 아주 언론인 중에 최고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시사인 기자를 했던 친정부 친문 중에 친문입니다. 이분 앞에서 단언컨대 문재인이 박근혜보다 못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건 사실이니까 언론이 거짓말하겠습니까? 한국경제에 그런 제하의 글이 나와 있고 여기저기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한국경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 이 국회는 자유민주주의 국회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영상을 같이 뒤에 배경을 두고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이 저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국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국회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함께 공유해보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 저 국회의원들 정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인가. 한번 저 국회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중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 가장 추운 순간 새벽 5시입니다. 그러나 내일 바로 새벽 2시간 3시간 뒤면 동력에서 태양이 떠오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태양, 대한민국 헌법의 태양,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이 떠오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